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잠시 후 5시 정각에 발사됩니다. EBS 뉴스는 오늘 누리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형진 교수와 함께 오늘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4시 58분 1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발사 예정 시각인 게 정각 5시면 10분 전이었죠. 4시 50분에 발사 자동 운영 PLO가 지금 작동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한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발사 준비가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마쳐졌고 아직도 좀 점검 중인데 예. 나머지 1분 정도를 더 점검을 하고 10분이 다 완료된 후에 자동으로 이제 점화까지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도 점검 중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발사체 내부에 있는 어떤 구성품의 모든 상태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10분을 다 이렇게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발사까지 꼭 1분여가 남았는데요. 지금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의 제2발사대 현장에 누리호가 지금 이렇게 발사를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카운트가 한 45초 정도 남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사 자동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약 35초 정도 후면 이 누리호가 추진체에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발사를 하게 되나요? 제일 먼저 이제 엔진이 점화가 돼야 되는데요. 예. 점화를 시키기 위한 시동기가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럼 시동기가 작동을 하면 가스가 분출이 되고 연료를 연소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화가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약 15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고요한 적막감이 좀 흐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에 차서 염원을 담아서 이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네, 로켓이 추진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매우 안정적으로 네. 지금 비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누리호가 정말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또 모든 연구자들의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성공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나로호의 이륙 이제 55초 정도면 음속을 돌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5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음속 돌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네, 누리호는 현재 1분 15초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음속 돌파까지는 아주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127초 정도 되면 일단 분리라는 과정을 앞두게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분야가 채 되기 전에 이제 저희 시야에서는 이 로켓이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점차 지금 화려한 불꽃을 내뿜으면서 상공으로 날아오르고 있는데 차차 희미한 점으로 저 모습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분 45초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음속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서 이제 1단 분리를 잠시 후에 앞두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저 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계속 성공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발사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화면상에 글쎄요, 지금 예, 교수님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주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 2단이 이제 1단 분리가 되고 2단 로켓의 점화가 이루어진 상황인 것으로 지금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아직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제센터에서의 네, 맞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는 1단 분리는 성공이 됐다라는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분리는 127초 정도에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는 지금 거의 60에서 70km 이상은 네,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성공 확률을 굉장히 낮게 잡았었습니다. 사실 낮은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30%의 확률을 뚫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술적인 요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기술적인 요인을 따지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이 누리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부품들이 다 정시에 제각각의 역할을 다 충실히 해줘야지 누리호 미션이 성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그 정시에 이렇게 모든 부품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으로 몇 가지를 따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엔진 기술이 가장 성공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로 만든 그 엔진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누리호가 지금 이륙해서 목표 지점까지 이제 도착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성공을 좌우할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수님? 누리호의 그 비행 과정을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좀 전에 이제 보셨는데 이륙 후에 약 한 127초에 1단이 분리가 되고요. 네, 교수님 잠시만 저희가 지금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페어링이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네. 이루어졌다는 네.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성공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성공적인 포인트를 보려면 이제 결국 발사체가 지금 이번에 누리호는 일단 위성 모사 발사체를 이제 싣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진짜 위성이 아니라 예. 네, 더미 형태의 이제 위성을 싣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위성 모사체를 고도 700km에 정확하게 투입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용 위성인데 이게 진짜 위성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누리호 1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험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그 위성을 넣는 게 아니라 예. 위성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위성과 중량만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위성들을 갖다가 넣어서 그 위성을 투입하는 것만 이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군요. 자, 실용 위성을 사실상 성공적으로 발사한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습을, 그 성공을 앞두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발사 현장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순간을 위해서 지금 전남 고흥에 나가 있는 금창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 우주 발사 전망대는 그 누리호가 올라가는 즉시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발사 위치와 1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발사 장면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5시 발사 직후에 누리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5시 3분쯤에는 누리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곳곳에서 시민들의 탄성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꺼내서 발사 순간을 담았습니다. 이곳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하루 종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고 전남 보성의 한 중학교는 전교생이 이곳으로 현장 학습을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0명 이상 왔는데 평소 평일 방문객이 100명인 걸 생각하면 2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전망대 내부는 49명 밑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됐지만 돌아가면서 들어간 인원이 110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대에 차서 현장을 찾아주신 모습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발사와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위성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이제 있는데요. 예. 내년 그 누리호 2차 발사는 내년 5월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탑재체 즉 위성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현재 벌써 이제 내년 2차에 해당하는 발사체를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네. 1차 발사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이제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더미 형태의 위성을 이제 올렸는데 2차일 때는 이제 1.3톤 정도는 더미가 그대로 있고요. 예. 실제 200kg의 소형 위성을 그리고
각 우리나라의 전국 대학에서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4개의 조그만한 큐브셋 위성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누리호가 발사된 지 약 8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륙해서 1단 분리, 그리고 페어링 분리, 그리고 2단 분리, 이제 3단 로켓까지 점화가 됐고 현재 고도를 500km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통제센터의 확인까지 저희가 지금 받아본 상황입니다. 자, 좀 전에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님. 네. 2차 때도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사하려면 우리가 남은 기간에 좀 어떤 부분을 집중하면 좋을지요? 일단 최소한 현재 상태까지는 다 정상으로 보여지고 이제 예.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 성공의 가능성이 되게 이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차 발사가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행 시험을 통과된 이제 검증이 된 상태다. 현재의 누리호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어떤 뭐 보완점이나 아니면 실패의 원인이나 뭐 이런 걸 찾는다기보다는 예.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검증할 부분들을 더 검증을 계속 지속해서 누리호 발사체의 신뢰도를 올리는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발사를 시행착오로 해서 2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자막으로 고도 500km를 통과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500km를 통과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수님? 고도가 이제 700km가 최종 종점 고도라서 네. 거의 이제 끝에 다다랐고요. 예. 이제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최종 목적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네.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또 고도를 600km를 통과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967초 정도, 그러니까 700km 정도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위성 모사체, 아까 말씀하신 그 모사체가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네, 모사체를 이제 정말- 고도에 투입하게 됩니다. 고지에 다다르고 있다. 굉장히 희망찬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발사체 기술은 이제 극한의 조건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학문 분야가 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 누리호 개발의 학술적, 또 교육적 의미는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주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갈망은 되게 컸고 우리나라 역시도 당연히 우주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동경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빈약했던 부분이 우주 기술이었거든요. 네. 그중에 발사체 기술은 더 컸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위성 기술은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지만 그 위성을 활용하는 것조차도 외국의 발사체에 의존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의 성공이 이제 그런 빈약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발사체 자체가 워낙에 많은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워낙에 많은 그 여러 개의 학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 전자, 기계, 항공우주, 화학, 화공, 고분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집약적인 기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주 발사체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4차 산업과도 연관돼서 뭐 예. AI 기술이랄지 아니면 어떤 제어 기술, 통신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 기술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 기술력이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했다,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인공위성 기술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한국 발사체 기술 자체는 워낙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의 개발에 대한 큰 목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지금 많은 성공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좀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리는 동안 또 650km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00km에 도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성 모사체를 분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지금 누리호의 발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발사체의 이제 독자 개발로 본격적인 우주 산업 시대를 우리나라도 이제 열어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와 항공 우주 연구 환경은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환경은 지금 현 시점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보완점은 또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좀 현장에 계시는 만큼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환경에 대한 의견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와 관련된 연구 환경은 그렇게 다른 분야에 비하면 우수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나 학술적 성과에서도 이렇게 세계 기술을 리딩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격하고 쫓아가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그 전반적인 인식이 항공우주, 특히 그 우주 개발이나 우주 산업 분야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가, 우리나라에 정말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일인가라는 그런 그 인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당장에 눈앞에 닥쳐져 있는 어떤 산업이랄지 아니면은 부가가치랄지 이제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항공우주나 특히 우주 기술들은 좀 등한시되었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앞으로의 그 보완해야 되는 것들은 뭐 연구 지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주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 뭐 여러 가지 뭐 따지면 너무 많겠지만 예. 항공우주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누리호 개발에 있어서도 사실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진, 우리 연구진의 그 경험 부족이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실패하면 다음 프로젝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그 어려운 위축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누리호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국내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예. 이러한 연구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우주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 3단 엔진이 정지가 된 걸 확인했다라는 지금 또 통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력을 더 내지 않고 무추진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더 이상의 이제 추진은 없고요. 예. 고도 거의 700km에 올라가서 이제 위성을 쏘아서 올려줘야 되는 시점을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정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단 엔진이 종료가 됐고 예. 3단 엔진 종료 후에 한 200초 정도를 원래 날던 관성으로 조금 더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비행한 후에 정해진 위치에 이제 위성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기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상 지금 거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현재 시점이 어느 고도에 있고 예. 지금 어떤 속도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 고도 700km에 올라갔는지 아직 올라가지 못했는지도 아직 더 분석을 해봐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700km에 올라가서도 정확히 정해진 속도와 예. 그다음에 정해진 방향으로 위성을 이렇게 올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러면은 위성 자체가 정해진 궤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궤도를 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궤도에 더 다다라서 이제 정확한 또 교신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최종적인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위성이 투입되는 시점이 약 967초, 이제 네. 16분 후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1차 발사에서 싣고 올라간 위성 부사체는 사실 내부에 뭐 어떤 송수신 장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3단 저 로켓에서 자료를 투입할 때의 자료를 이렇게 지상 우주 나로센터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아. 그러면 우주센터에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예. 위성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네. 그게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까지 이제 공식적인 확인이 다 이루어져야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의 과정은 거의 성공적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저희가 통제센터에서 확인한 바로 의하면 위성 분리가 최종적으로 성공이 됐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누리호의 최종적인 목적을 저희가 다 성공을 했다, 다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쁜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교수님 짧게 이렇게 성공적인 발사를 지켜본 소감을 교수님께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누리호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이제 한국형 발사체거든요. 이름 예. 자체가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예.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자긍심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뭐 최종적으로 더 분석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 상태까지, 그러니까 위성을 투입하는 상태까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누리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분들께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교수님만의 소감은 아닐 것 같고요. 이 과정을 모두 함께 지켜본 모든 국민들과 또 모든 연구진분들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2차 발사 때 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